안녕하십니까. 고고TV 영영입니다. 8월 4일 일요일입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이 영상은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보실 분은 보시고 나가실 분은 나가셔도 됩니다. 일요일날은 되도록이면 체력이 딸려서 또 정신이 사나워서 영상을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하도 나라가 돌아가는 꼬라지가 기가 차서 찍습니다. 지금 이재명 당과 윤석열 대통령 각하와 또 윤석열 당이 극한 대치가 들어갔는데 정치 소멸입니다. 그 홍성거리라고 있었어요. 문재인 시대 때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보수가 정권을 뺏어오기 위해서 국민대 정치학과 교수라는 친구가 있었죠. 그 친구가 이제 요새 평론가로 안 나오죠. 징그럽다는 걸 겁니다. 아마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시켜놨더니 문재인 때보다 더 힘들어졌다 하는 걸 텐데요. 그 홍성거리라는 친구가 인간 처세 결리사이다 하고 먼저 인간이 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어디 칼럼 끼고 해가지고 인간 처세 결리사이다. 그 친구도 이제 나이는 별로 안 먹었는데 늙어가나 본데,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제가 그 대기업 굴지의 대기업에서 무역상사에서 5년을 근무하고, 제 개인 종합상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해서 20년 제 개인 상사를 하고, 무역상사를 하고, 파이어족이 돼서 은퇴를 일찍 했습니다. 근데 제가 20년 동안 제 사무실, 제 그 대표실에 걸어놓은 것이 결리사의라는 것을 걸어놨습니다. 액자를 결리사의. 이걸 보기 전에 먼저 의리를 생각하라 하고 그랬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한 1,000만 불 정도 수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가 대기업에서 하청 구조가 있었죠. 저희가 종합상사를 지어는 하청 구조를 후려치고 또 하청 업체들을 괴롭히는 일을 안 하겠다 해가지고 결리사의 내 이익은 취하지만은 하청업체 협력업체를 괴롭히지 말자 해가지고 20년을 갖다 제 무역상사를 했는데요. 지금 이 정치권을 보면은 근본적인 도리 또 기본적인 국민의 민생은 다 없애버리고 지들끼리 아귀같이 싸우죠. 이걸 보고 지금 언론에서 뽑아내기를 극한 투쟁이라 그러죠. 극한 대결, 극한 대치 이러고 있죠. 그 민주당 놈들이나 국힘 놈들이나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대통령이라는 이상한 놈을 뽑아서 아주 활활 타오르는 불같이 국민들을 대결의 장으로 밀어넣었죠. 그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낑겨 들어왔죠. 오늘 아침에 그 중앙일보에서 기사를 내기를 국민 10명 중에 6명이 정치 성향이 다르면 연애와 결혼을 할 수 없다. 이 상태를 만든 게 어떤 놈들입니까? 민주당 진보 세력과 좌파, 또 국힘, 요새 2030들이 보수화 경향이 많아요. 북한이 싫다, 중국이 싫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2030은 진보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개딸로 위시되는 민주당의 극한 정치 투쟁, 그 다음에 윤석열과 한동훈으로 대표들은 정체불명의 보수. 그래 2030들이 말입니다. 정치 성향이나 이념이 다르면 이념도 없어요. 요새 정치 성향이 다르면은 연애도 안 한다, 결혼도 안 한다. 이거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입니까? 정치 성향이 다르더라도
화합해야 되고 토론해야 되고 또 이런 상태를 만든 게 정치권이라는 거예요. 이건 나라 망초예요. 어제 같은 경우 제가 강적들을 봤어요. 한동훈이가 출연한다 해서 봤는데 한동훈이 조홍천이 그다음에 박성민이가 출연했고 진중권 그러면은 지금 한동훈을 밀고 있으니까 진중권 언급할 필요가 없고 한동훈을 데려다 놓고 그 평론가뿐이 안 돼요. 조홍천도. 그런데 한동훈을 초딩 가르치다 가르치고 인정을 안 해요. 한동훈이는 그냥 상대방이 말을 하면 그냥 또박또박 답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정치인 못 됩니다. 그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 설명드리기로 하고 어제 말하는 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을 자기가 제안해서 1시간 40분을 만났고 우리는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적인 관계로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관계다. 이런 모순적인 말을 하죠. 걔네 둘은 사적인 관계예요. 공적인 관계로 허물없이 말할 관계가 아닙니다. 그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권력을 한동훈이 이양할 것이냐 김건희가 그냥 지켜볼 것이냐 문제이기 때문에 공적인 관계를 해결 못합니다. 아이고 애가 정치적인 마인드도 없고 아직 애예요. 애. 어제 같은 경우에 민주당 애들이 윤석열이가 내일부터 휴가 간다 그러죠. 뭐 휴가를 왜 내일 5일 월요일부터라 그래? 며칠 간다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4박 5일 가겠죠. 지난 금요일부터 휴가 간 거예요. 금요일 오후부터. 그러면은 금요일이 8월 2일인가 8월 2일부터 휴가 간다 그러면 될 것이지 뭘 3일을 툭 없애버리고 윤석열 각하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 휴가 가서라도 국정을 챙긴다. 얘 작년에 휴가 갔죠. 휴가 가가지고 그냥 휴가 가서 시장 돌아다니고 뭐 몇 시즌에 그랬죠. 그냥 휴가 가서 쉬어라. 그런데 민주당 애들이 윤석열이가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휴가를 간다. 국민의 분노가 더 커질 것이다. 검적이 대통령이냐? 휴가 갈 염치가 있냐? 이렇게 논평을 합니다. 야 이놈들아. 윤석열 안 보이면 좋은 거지. 휴가 가라 그래야지. 휴가 가서 그냥 얘는 책도 안 읽어요. 윤석열이 보면은. 휴가 가서 또 여기저기 또 시장 돌아다니면서 맛집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그럴 텐데 그냥 나도 그렇게 이런 논평을 하는 민주당 놈들 보면 기가 차죠. 윤석열 휴가 가는 게 좋아요. 한 2년 가 2년. 그리고 지금 한 보름 동안 이진숙이 청문회 또 이진숙이 임명 과정에서 그걸 보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보수주의자고 그러더라도 이진숙이를 갖다가 방통위원장 임명하면 안 돼요. 얘는 개인적인 살인을 갖다 추구하는 애예요. 전체적인 인생을 보면은 좌파에 탄압당해서 민주당 MBC에서 쫓겨났다고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치적인 인생이나 정치적인 전체적인 발언을 보면은 방송통신위원장 시키면 안 돼요. 응? 사흘 청문회 하는 민주당 놈들도 기똥차고, 진짜 개딸 같은 놈들이고, 그걸로 꾸역꾸역 말이야. 하루도 안 지나서 임명시키고, 또 하루도 안 지나서 말이죠. KBS 박문진 이사장을 다 갈아치우는 위협을 달성한 이런 애가, 어떻게 국힘이 꼴통 보수를 떠나서 중도 무당층으로 가겠어요. 이 윤석열이 싸우자는 거죠.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응? 또 대통령실에서 이진숙이 탄핵에 들어가니까 민주당에서 오물 탄핵이다. 오물 정당이다. 북한의 오물 정당과 같다 그랬죠. 아니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대통령은 물론 국민의힘 또 집권당 보수당에서 대통령이 됐지만은 국민 전체를 바라봐야 됩니다. 민주당은 너 오물 맞아요. 그렇다고 대통령이라는 놈은 전체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 국힘 보수도 아닙니다. 윤석열 그쪽만 바라보고
극단적인 이런 대변인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오물 탄핵이다, 오물 정당이다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 그거 보고 상당히 경악했어요. 응? 꼭 그런 말을 해야 됩니까? 지가 할 거 다 했죠. 윤석열이가 KBS, MBC 방문진 이사청도 교체했죠. 그럼 공영방송은 장악된 거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민주당 보고 오물 탄핵이다, 민주당 자체가 우물이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한동훈이가, 원희룡이가 말이야, 한동훈이를 계속 그 네거티브 하니까 길거리에서 노상 방문하고 입에서 나오는 건 오물이다 그려버리죠. 이게 기가 찹니다. 이게 보수의 현실이에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당하는 놈이 이긴다. 밀리는 놈이 이긴다. 양보하는 놈이 이긴다. 근데 이것들이 국민은 지금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아마 윤석열이 3년 후까지 임기를 채우면은 그 이후에 국가적인 독립은 엄청나게 훼손되고 동력이 약화되어 있을 겁니다. 나 징그럽다 진짜. 응? 이거를 저는 솔직히 저도 정치 평론을 한다고 필부가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그 윤석열 시대 2년을 보면은 그 얼치기 평론가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자정까지 재방송하고 유튜브로 날리고 그런 거 보면은 평론가들 없어져야 됩니다. 그놈들도 공학적으로 양진영으로 항상 싸우고 있죠. 그렇죠? 근데 말입니다. 모든 언론이 기사내기를 근본적인 문제를 안 따지고 왜 정치가 이렇게 망가졌는가? 왜 국민이 이렇게 피곤한가? 왜 정치인 소멸 사건이 매일매일 생기는가? 그런 걸 따져야 되는데 그냥 정권 투쟁으로, 권력 투쟁으로 이재명, 윤석열 플러스 한동훈, 중간에 김건희 이것만 갖다 보도록 하죠. 아주 꼬라지가 말이 아닙니다, 나라가. 그러면은 이런 극한 대치 속에서 누구 책임이냐? 이런 상태를 일으키고 국민들이 아주 징그러울 정도로 오물도를 쏟아내는 대통령과 한동훈, 이재명 쪽 이걸 보고 뭘 느끼겠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재명 책임이냐? 윤석열과 윤석열 정권 책임이냐? 그죠? 그건 무조건 윤석열 책임이에요. 대통령 책임이라고요. 대통령은 전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고 대통령은 절대 국민을 갈라치면 안 됩니다. 제가 문재인을 쫓아내는 과정이 인간의 영혼을 털었다, 국민의 영혼을 털었다, 갈라치기만 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노무현부터? 더 심해요. 국민들이 아무리 바보라도 양극단을 쥐들이 서로 오물이라고 싸우는 걸 보면은 국민들은 다 나중에 평가합니다. 이재명을 상수로 놓고 대통령이란 놈이나 당대표란 놈이나 계속 오물을 쏟아내면은 권력의 축은 윤석열한테 있는데 입법 독재다. 이재명 1인 극한 체제다.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본론 들어갑니다. 지금 윤석열 2년을 보면은 물론 문재인 5년도 586 운동권의 카르텔이었죠. 근데 그들은 제가 586을 비호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586들이 후배예요. 그들은 그래도 민주, 인권, 평화, 그래가 썩은 놈들이 대단히 많았지만은 윤석열 2년으로 오면은 이건 완전히 이권 카르텔이에요. 국정이 엉망진창이에요. 아마추어도 못 돼요. 그냥 아연 실색이에요. 말을 하고 내놓는 정책을 보면은 그럼 우리가 586 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우리가 차용했죠. 근데 윤석열이 2년을 보면은 검사 카르텔이고 이권 카르텔이고 그 위에 누가 있느냐? 김건희 카르텔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애가 국정농단의 전문가 아니었어요? 이명박 박근혜 친 게 뭡니까? 국정농단으로 쳤죠. 근데 윤석열이 하는 거 보면은 그 국정농단이 이명박 박근혜는 아무것도 아니고 윤석열 국정농단이 더 심하다는 거죠. 근데 민주당 놈들은 윤석열이가 국정농단을 하기에 탄핵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탄핵은 국민들이
박근혜의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놈들도 덩신입니다. 병신입니다. 안 되는 탄핵을 검사 탄핵, 이진숙이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계속하고 있죠. 쥐들이 스스로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쥐들이 스스로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한테 타격을 받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또 이 국힘놈이나 대통령에 보면은 쥐들이 한번 밀려주면 돼. 양보하면 되는데 새가 약하니 자존심만 세요. 자존감은 없고. 그러니까 그건 200석에 가는 야권에 대한 공격을 하죠. 집권당이. 그죠? 그러면은 이 문제를 국민들이 볼 적에 국민들 똑똑합니다. 이재명이 좋아서 민주당이 좋아서 지난 총선에 야권에 192석을 줬겠습니까? 아니올시다죠. 윤석열이라는 놈이 더 문제가 있고 한동훈이라는 놈이 더 문제가 있으니 100석만 개헌선만 줬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들이 끊임없는 공격을 가지고 방어를 하려고 그러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게 그러면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 쪽수가 없으면은 쪽수가 지금 108번 분이 없으니까 쪽수가 없으면 정신이라도 바르고 신념이라도 있고 양심이라도 있고 그죠? 능력이라도 있고 사회에 대한 헌신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다 망가진 거예요.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을 들이면서 그리고 한동훈이란 저 깐족대련을 들이면서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능력이 있다는 엘리트주의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보수를 볼 적에 국힘 107번과 윤석열을 볼 적에 능력이 있다는 게 하나도 안 나타났죠.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그리고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그만큼 우리는 사회적인 혜택을 받고 국가적인 혜택을 받고 검세, 판세, 짭세, 관세, 기자, 변호사가 됐기 때문에 그거 전부 다예요. 99%의 쟤네들 국힘. 그것들이 그러면 사회에 대한 배려와 헌신과 환원을 해야 되는데 그거마저 없어졌다는 거죠. 아기같이 김건희를 중심으로 윤석열을 중심으로 권력만 지키려고 그러고 이권만 챙기고 철옹성을 쌓았다는 거죠. 그게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나타났던 겁니다. 문재인 5년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건 뭐야? 본론을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영상만 들면은 이렇게 그냥 길어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문화 문명의 변화에 의해서 문화 문명의 변화가 세대가 변화시키는 거죠. 밑세대가 젊은 세대가 문화 문명을 주도하는 겁니다. 70대 이상이 지지를 않는 윤석열이가 말한 무식하고 극비난 자들은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지금 국힘 지지층에 의해서는 절대 문화 문명이 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세대 싸움이 되는 거예요. 지역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민주당 놈들도 마찬가지나 영남하고 영남, 충청 일부, 강원 일부 제외, 또 전남을 제외한 일부를 보면은 전체를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항상 선거의 판도를 결판내 버리죠. 그렇죠? 지난 총선에도 야권 애들이 서울 수도권과 충청에서 압승을 함으로써 판가름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지역 싸움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세대 싸움이 들어가요. 세대 싸움이 들어가려면은 윤석열이라는 놈이나 김건희라는 것이나 한동훈이라는 것이 자기 지지층의 70대 노인네들을 갖다가 변호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말을 듣고 권력 투쟁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확장해야 되죠. 2030 중도 수도권. 그렇죠.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윤석열하고 한동훈이가. 그러면은 도대체 한동훈이가 윤석열과 뭐가 다른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아주 백지 상태라는 거죠.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칠 수도 없고 거리를 둘 수도 없고 그렇죠. 또 한동훈이는 윤석열을 능가할 수 있는 정치적인 깜냥이나 기세나 뚝심도 없어요. 근데 한동훈이는 계속 지금 중도층 확장한다 그러고 2030 확장한다 그러는데 그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지금 정치를 변화시킨 상수는 뭡니까? 세대 변화예요. 문화 문명에 의해서 요새 애들이 얼마나 빠릅니까? 얼마나 우리 다닐 적에는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면 우리 20대에는 그땐 진짜 선택받은 1, 2%만 갔죠. 제가 종합상사 굴지의 종합상사를 다려도 10년 이상 과장급 이상만 해외 출장을 보내줬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3년만 2년 반 만에 갔어요. 하도 능력이 있어서. 농담입니다. 그런데 요새 애들은 세계 문물과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 자기들에 대한 박탈감, 상실감 이런 것 때문에 정치에 상당히 고관심청이 많죠. 근데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도 싸움꾼이 돼 있고 야당은 원래 싸움꾼이죠. 근데 너무나 지저분하죠.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재명, 정청래, 최민희, 정봉주 이런 애들이죠. 요새. 그런데 집권당이고 여당이면은 싸움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싸움꾼으로 대통령이 앞장선다는 거죠. 이래가지고 국민 신뢰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윤석열이가 뭐라도 내놓으면은 다 정쟁이고 다 민주당을 공격하는 거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정부 불신이 엄청나게 심각해요 지금. 제가 요새 계속 어대 국정농단 어렵게 파괴 붕괴를 다루고 있죠.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올리면서. 그런데 정부 분실이 너무 심각해요. 정책도 다 불발되고 있고 제대로 된 정책도 안 나옵니다. 다 뻥입니다. 정책 내놓으면. 그 다음에 그냥 충돌을 요구하는 게 윤석열이고 막아라 공격해라 싸우자 뿐이 없고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은 무능하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데 국힘이라도 변해야 되는데 요번에 한동훈을 들임으로써 좌파 민주당의 공격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논리죠. 한동훈이가 그동안 기소한 거, 양승태가 대표적인 거고, 어저께 나오는 게 삼성 제일모직 과정에서 엘리엇에서 한동훈이가 소송을 했는데 1,700억 원을 물어내야 된답니다. 조선제일금이 보니까 조선 제일 썩은 금이었고, 국정농단이라는 태제를 잡아서 보수만 해치고, 국가만 해치고, 아무것도 없더라. 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게 윤석열 한동훈이죠. 그걸 반성도 안 해요. 그러면은 보수의 문제가 뭐냐? 당시에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의 대항마로 오세훈이나 안철수나 유승민이 나오면 무조건 이겼어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이 더 나쁜 놈이냐? 한동훈과 윤석열이 더 나쁜 놈이냐? 그 판단을 기다려야 되죠. 그죠? 그럼 보수의 문제점이 뭐냐? 능력도 없고 무지하고 무도하고 무능력한 불능이라고 제가 표현하죠. 윤석열을 차용해서 닥치고 정권 교체했다는 게 지금 이 화마를 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또 한동훈이를 닥치고 한동훈으로 끌어들이는 게 보수죠. 이게 얼치기 평론가들이 말을 하기를, 국힘 애들이 말을 하기를, 민주당은 이재명 지금 당대표인데 90% 이상의 지지를 받는 일극체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 근데 국힘은 아직까지 비판도 허용되고 다양성도 있다. 이렇게 가면을 씌우고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국힘은 아직까지 정체성이 흔들렸고 아직까지 기준이 성립되지 않은 거예요. 기준마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보수는 능력주의다. 그러면 능력이라는 것은 경제발전도 있고 정치적인 확장성도 있고 또 국민에 대해서 겸양도 있고 또 국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졌죠. 한 개도 없어졌죠. 윤석열과 한동훈 시대에. 한동훈 시대는 아니고. 그죠? 따라서 보수는 비주류화가 돼 있어요. 박근혜 이후에 비주류화가 돼 있고 왜소화가 돼 있고 더 문제가 뭐예요? 극우화죠. 극우화. 근데 극우도 없어요. 꼴통화가 돼 있다는 거죠. 늙은이 중심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무슨 리더십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언론 얼치기 평론가들 언론 기사 뽑는 거 보면은 그 언론도 아니야. 한동훈이 리더십이 시험돼. 한동훈의 리더십이 정책의 요장을 자기 바꿈으로써 리더십이 확보됐다. 한동훈이가 이제 모든 당 조직을 부총장이라 이런 애들 자기 사물에 심는다. 그 리더십이 되질 않아요. 근본이 정통 보수, 꼴통 보수들 한동훈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한동훈이나 국힘 애들이 외연 확장이나 중도층으로 전진이나 그죠?
무슨 터전을 마련하려고 그래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윤석열과 한동훈이 있죠. 한동훈이라는 애는 윤석열 절대 못 칩니다. 지금 보수도 70대 이상 노인네들이 지 삶이 고달퍼지고, 또 치료도 못 받고, 최고의 빈곤화가 돼 있는데도 그냥 공학적으로, 극단적으로 이재명 민주당은 안 돼. 이런 70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점점 소멸돼요. 3년 후면 더 소멸됩니다. 70대가 80대로 올라가고, 20, 30, 40은 또 한 세대를 뛰어넘고 있고, 지금 60대 이상 65세 70세 이런 애들이 나는 진보화가 되리라고 보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65세 이상 70세 이상도 때거리가 없고 월세를 못 내고 그냥 나와서 마기를 하잖아요. 한 200만원 300만원 벌잖아요. 그럼 먹고 사는 문제가 보수 쪽에도 지금 현실로 와 있죠. 경제는 정치, 경제 성장은 정체되고, 그죠? 대기업이 아무리 수출해봐야 낙수 효과는 없다는 걸 깨달았고, 그죠? 그러면은 이 보수라는 애들이 그 보수 우파 앵벌이 유튜브를 보고 막 그 한 번 다룰 텐데요. 김세희라는 놈, 그 가세현 김세희라는 그 양아치 새끼가 아버지가 그냥 상을 당하니까 대통령에 화환 보내고 보수 전체 놈들이 말이지 꽃다발 보내고 화환 보내고 그 장기 보내고 이러는 거 보면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보수가 망가진 게 박근혜가 조금 문제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강했어요. 언제부터 망가졌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하나도 없고 보수가 기초 체력에 완전히 뭉개졌어요. 내가 볼 적에는. 근데 한동훈을 들였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한 1년 동안은 한동훈의 임기가 1년 1개월이라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싸울 거냐 말 거냐, 한동훈의 리더십이냐 친윤이냐 친한이냐 이거 가지고 지랄 발광할 거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 반사적인 이익 때문에 이재명에도 살아남는 거예요. 솔직히 이재명이라는 놈이 민주당에서 축출이 되면은 완벽하게 다음 대선은 민주당 쪽에 가져갑니다. 근데 국민들도 초도에 말씀드렸죠. 국민 10명 중에 6명이 정치 성향에 따르면 사랑도 안 하겠다, 결혼도 할 수 없다, 이렇다는 거죠. 이런 나라를 만든 게 누굽니까? 이재명 당에도 책임이 있죠. 이런 걸 만든 게 윤석열이에요. 점점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싸움을 붙이고 지가 선도에 대해서 공격하라, 싸우자 하는,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지 권력을 내려놓고, 윤석열 권력이 하나도 안 내려놓죠. 지 권력을 내려놓고, 권위는 원래 없었고, 한동훈은 권위 가발 벗어야 되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인간이 이권 카르텔로 지네 패밀리 비즈니스만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저거 언제 물러나나. 그러면 그럴수록 양보를 해야 돼요. 대통령직을 노려놓더라도 국민한테 숙여야 되는 게 대통령직입니다. 이명박 같이 광우병은 완전히 날주된 난동이었죠. 그럼에도 말을 들어줬습니다. 북한산 올라가서 아침 일세를 부르면 눈물이 흐르면서 그래도 국민이 옳다. 근데 이 새끼는 안 그래요.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김건희와 나와를 지키려고 그러죠. 그것이 검사 정권의 실체입니다. 나라 망했습니다. 내년쯤 되면 말이죠, 엄청난 국제적인 파고가 나는 몰아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